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공학통계 개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룰 것은요, 저희가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까지는요, 저희가 확률 분포, 단일 분포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 결과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지, 그것들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기대값을 계산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 단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장이고요 벌써.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다룰 것은요, 이번 단원에서 다룰 것은 결합 확률 분포와 조건부 확률 분포, 결합 분포에 대한 기대값 산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확률 분포. 자, 저희가 확률 변수를 지금까지는요, 하나만을 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단일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모형을 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주로 그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실제 통계에서는 이렇게 딱 확률 변수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확률 변수를 필요로 하는 상황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투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A와 B 두 회사에 어떤 투자자들이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A 회사의 투자액을 X, B 회사의 투자액을 Y 이렇게 두겠다고 합니다. 자, A와 B에 각각 100만원씩 투자한다면 그런 투자한 사람들의 비율이 약 2%라고 보고요. 반면에 A 회사에 300만원을 투자하고 B 회사에 2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의 비율은 약 6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300만원 A 회사에 B 회사에 200만원 투자해서 그런 부분들이 한 6% 정도는 그렇게 투자했다, 이런 문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회사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그에 따른 비율이 바로 두 확률 변수를 고려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때는요, 이렇게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다룬 단일 확률 변수에 대한 문제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자의 X와 Y의 상대 독수에 의한 확률 자체를 보시면 이렇게, 아까는 지난 단일 확률 변수일 때는 X가 얼마, Y가 얼마만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 X가 1, Y가 1일 때 확률, X가 3, Y가 2일 때 확률, X가 4, Y가 4일 때 확률, 이렇게 우리가 결합해서 확률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확률 변수 x, y의 상태 공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 문제에서는요, 지금 1부터 400만원까지, 1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투자가 있겠고요. B 회사 또한 1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0에서 400까지 투자한다 하더라도 아까 보셨다시피 A 회사에 400만원, B 회사에 모두 400만원씩 투자한 사람은 없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A 회사에 400만원 투자하는 것과 B 회사에 400만원 투자하는 것, 또 A, B 둘 다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단일 확률 변수만 써서는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가 스몰 x를 가질 때와 y가 스몰 y를 가질 때에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는 결합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인 확률 질량 함수 그냥 쓰면 뭐였죠? 확률 변수가 하나인 것만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결합 확률, 조인트 probability mass function 또는 연속형일 때는 density func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조인트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확률 변수는 두 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MF의 생긴 모양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단일 확률 변수일 때는 X 하나만 나타났는데요, 결합 확률, 우리 조인트 펑션에서는 두 가지 X와 Y 두 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을 확률 표현하면 P, X가 X일 때와 Y가 Y일 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확률 통계에서 대문자 쓴다, 대문자 쓸 때 뭘 의미했죠? 요거 확률 변수를 의미합니다. 확률 변수를 의미해요. 자, 요 소문자는 그 확률 변수가 갖는 특정한 값입니다. 요 특정한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정한 값이 이 상태 공간 안에 속해 있고
y의 특정한 값이 y의 확률 변수 y의 상태 공간 안에 있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이런 조인트 함수의 일반적인 그 특징만 조금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단일 확률 변수를 적용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이산 확률 변수 x와 y의 상태 공간 sxy가 될 수 있죠. 요거는 sx와, 즉 x의 상태 공간과 y의 상태 공간을 동시에 고려해서 우리가 연산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합 확률 질량 함수 또한 무슨 함수예요? 네, 확률 함수예요. 네, 확률 함수입니다. 결론은 확률 함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갖냐? 확률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모든 x, y에 대해서 모든 x, y에 대한 건 결국은 상태 공간이 되겠죠. x, y의 결합 상태 공간에서 당연히 확률 함수니까 어때야 돼요? 0 이상인 값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해서 확률 함수의 합은 반드시 1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산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을 제가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들어간 거고요. 이산일 땐 시그마, 연속일 땐 인테그랄, 적분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특정 확률을 구한다. 그렇다면 연속 이산일 때는 뭐 특정 값일 때도 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구간일 때도 구할 수 있겠죠. 구간일 때 x가 a와 b 사이, y가 c와 d 사이일 때 그때의 결합 확률 함수를 통해서 각각의 서메이션을 취해 우리가 원하는 구간의 확률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정한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고 합니다. 자, 동전에 눈이 나올 텐데 숫자 중에 작은 눈의 수를 x라고 두고요. 좀 큰 눈의 숫자를 y라고 가정했습니다. 두 눈의 수가 같을 때는 그냥 x, y를 같게 해서 x, y의 결합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봐라 라는 것이고요. 요 fx, y를 구해봐라가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둘 다 x도 4 이상, y도 4 이상을 구해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분할표, 결합 확률표를 한번 작성해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개의 주사위 던진다. 자, 6 곱하기 6, 총 36가지의 분할표를, 36개의 셀을 갖는 분할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보시죠. 작은 눈의 수를 x로 두고요. 큰 눈의 수를 y로 두겠대요. 1,1 이렇게 나온 것은 그냥 둘 다 같으니까 이따가 할당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사위 던지다 보면 1,2도 나오고요. 2,1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걸 x로 두고 이걸 y로 두고요. 여기는 더 작은 놈, 이걸 x로 두고 이걸 y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각각의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하나의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다른 주사위에서 2가 나오고 또 하나의 주사위에서 2, 1. 요 사건은 엄연히 다른 사건이에요. 엄연히 다른 사건이지만 우리 결합 확률 분포 요 예제에서는 작은 것을 x로 두라 그랬죠. 즉 요런 1,2, 2,1이 같은 사건으로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2,1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있을 수가 없고 1,2만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걸 두 가지 케이스 36분의 2 이렇게 두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1, 3과 3, 1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1,3, 3,1이고요. 이건 1,4, 4,1이 되더라도 어쨌든 작은 값이 1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1,5, 5,1, 1,6, 6,1 마찬가지죠. 이런 거 한번 예를 볼까요? 이건 뭘까요? 4,6, 6,4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같은 값인 경우는 하나만 있겠죠? 네, 하나만 있습니다. 36분의 1이 되겠고요. 그 이외의 것은 모두 36분의 2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합 확률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 다 구한 거예요. 네,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낸 것인데 이렇게 분할표로 쓸 수도 있고요. 요거를 함수의 형태로 묘사할 수도 있다라 그랬습니다. 자, 함수의 형태로 봤습니다. 자, fxy죠. 자,
자,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요 대각선상, 다이어고널에 있는 요 대각선상은 다 36분의 1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다 36분의 2예요. 뭐냐? x, y의 값이 같은 경우는 x, y가 같을 때는 모두 30분의 1이다. 그런데 x, y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범위가 뭡니까? 주사위니까 당연히 1에서 6까지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제는요, 이렇게 같은 경우 말고 x, y 중에 항상 y가 큰 값이죠. 이렇게 x, y가 큰 요런 존재 조건에서는 모두 다 확률이 36분의 2고 그 이외의 것은 다 0이다. 즉, 이 다른 곳이란 건 뭘까요? 주사위니까 7, 8, 9가 나올 일은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없겠죠. 그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의에 따라서는 요것만 써도 무방합니다만 그래도 안전하게 다른 곳에서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죠. 확률 x가 4, y가 4 이상인 확률을 구하라. 그렇다면 결합 확률 분포에서는 어떻게 구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자, 결합 확률 분포에서 x가 4예요. 또 y가 3입니다. 여기다 큰 경우죠. 요것들을 몽땅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36분의 1이 하나, 둘, 3개 있고 30분의 2가 하나, 둘, 3개 있죠? 요거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30분의 1, 3개, 36분의 2, 3개 더하면 36분의 9, 총 4분의 1이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연속일까요? 이산일까요? 주사위 문제니까 이산 확률 변수예요. 이산 확률 변수. 그러니까 이렇게 6,6 하나씩 셀 수가 있고 그때의 확률을 보시는 것처럼 다 각각을 구해서 우리가 합해주면 그것이 우리가 갖는 x가 4 이상, y가 4 이상이 나온 경우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약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엔요, 이제 주변 확률 질량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이상 확률 변수 x와 y의 상태 공간 sx와 xy가 있는데 요 결합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방금 저랑 연습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명도 드렸고요. 예제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률 질량 함수에 대응하는 함수를 x의 주변 확률 질량 함수라 한다. 자, 이거 뭐냐? x의 주변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x가 1이다. 그러면 y가 어떤 값이 되든 x가 1일 확률, 그것을 주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특정 x에 대해 모든 y가 갖는, 여기 있죠? 여기 수식으로 표현하면 요 세 번째 칸에 있는 수식과 같아요. 요 모든 y입니다. 모든 y예요. 그때의 모든 확률을 더한 것을 우리는 x에 대한 뭐라 그래요? 주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바로 이 표현이요. 제가 교재에서 썼던 것처럼 이게 바로 x의 주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주변이라는 표현을 마지나이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PMF라고 했죠. M, P, M, F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x의 주변 확률 질량 함수란 건 x가 3일 때 또는 4일 때의 주변 확률 질량 함수죠. x가 3일 때 y가 갖는 값 얼마일까요? 이 문제에서 우리 y가 갖는 거 3, 4, 5, 6이겠죠? 3, 4, 5, 6의 확률을 모두 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x에 관해서만 구할 수 있냐? 그렇지 않겠죠? y에 대한 주변 확률 질량 함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가 특정 값 y를 가질 때 그때는 모든 x입니다. 모든 x에서의 확률의 합이 바로 주변 질량 함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혼돈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상태 공간 나옵니다. 상태 공간. 자, 상태 공간에 x, y 이렇게 해서요. 물론 x가 1, 1, 1, 2, 1, 3, 2, 1, 2, 3 해서 총 36가지의 상태 공간으로 분할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정확히 그린 건 아니죠. 왜? x가 y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분할표를 구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x가 1, 2, 3, 4, 5, 6 주사위를 두 번 던져 나온 눈 중에 작거나 같은 눈의 수인 사건은 x라 했죠? 자, 요렇게 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자, 앞에
앞에 요 표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잠깐 지워 보겠습니다. 자, x가 1일 때 주변 확률 질량함수 얼마일까요? 자, x가 1일 때예요. 자, x가 1일 때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질량함수예요.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서메이션 모든 y입니다. 여기 fxy를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y죠. 우리 서메이션 y인데 x는 사실 얼마예요? 1, y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모든 y에 대해서 더하는 거죠. 모든 y가 1일 때. 자, 이거를 다시 그리면 f11, f12, f13, f14, f15, f16을 모두 더하라라는 겁니다. 30분의 1, 30분의 2, 36분의 2 요거 모두 다 더하는 거죠. 자, 2, 5, 12코 하나 있죠. 36분의 1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x가 만약 3이다. 3일 때 주변함수 구하고 싶다. 자, x가 3이다.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자, 3일 때니까 여기 3일 3인 없죠? 3, 3, 3, 4, 3, 5를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게 뭐예요? 예. 3, 5, 3, 6까지. 예. 요거 구하는 겁니다. 36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36분의 7. 이게 주변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 표를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요 결과예요. 전 해보셨죠? x가 1일 때의 주변 확률 질량 함수 구해봤고요. x가 3일 때의 주변 확률 질량 함수 구해봤습니다. 6일 때는 x가 6일 때는 y가 6인 거 하나밖에 없죠? 30분의 1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x의 기준으로 결국은 뭡니까? x가 1일 확률이에요. 이거 뭡니까? x가 3일 확률이에요. 근데 y가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1일 때 아까 가져왔습니다. 아까 1일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보신 분할표에서 x가 1인 경우 가져왔습니다. 이런 분할표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게 쓴 것이 x가 1일 확률입니다. 1일 확률. 그때 여기 x가 1이니까 얘는 항상 공통된 것이죠. 네, 공통된 것이고 우리가 더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y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모든 y에 대해서잖아요. 모든 y니까 우리가 지금 1, 2, 3, 4, 5, 6이죠. x가 1로 고정했을 때 x가 1, y가 1, 2, 3, 4, 5, 6일 때의 확률 더해서 36분의 11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요. 바로 결합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식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사실 이 분할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저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변수 x, y의 결합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래 보신 표와 같이 지어져 있는데 x의 주변 확률 질량 함수와 y의 주변 확률 질량 함수 각각 구하라 이겁니다. 자, 이거 쉽죠? 자, x가 1일 때예요. x가 1일 때. 그때 모든 y 뭡니까? 모든 y 요거죠? 네. 0.03, 0.05, 0.3이 되겠죠. 모든 x가 2일 때 모든 y는 뭐예요? 요거 0.05, 0.13, 0.15, 0.33. x가 3일 때 요거죠? 더하면 0.36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만 x가 모든 x에 대해서 요 합은, 요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고요. 이번에는 한번 다르게 y에 대해 구해보자란 겁니다. 자, y. 자, 어렵지 않아요. y가 1일 때예요. 모든 x죠. 모든 x, 모든 x. y가 1일 때 모든 x인 0.03, 0.05, 0.13 구하면 0.21. y가 2일 때, y가 3일 때도 같은 맥락으로 계산을 다 더해 주시면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y가
모든 y에 대해서 결합 확률 분포의 합은 여기 합은 1, 100%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함수를 구하라 그랬죠? 함수꼴로 표현하라라고 하면 주로 이렇게 분할표나 이 결과로 보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변 확률 질량 함수는 자, x에 대한 거니까 여기 fx, x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특정 x가 가질 값입니다. 자, p, 자, 항상 대문자는 확률 변수, 이게 소문자는 그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이라 그랬죠? 0.31, 0.3, 0.36인데 스몰 x의 값이 1, 2, 3일 때 그럼 그 영역 밖에서는 0이다. y 때 마찬가지입니다. y가 1, 2, 3일 때 마찬가지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 결합 확률 분포 쭉 다뤄보았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해본 것인데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해본 것인데 연속 확률 분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 예제를 조금 더 가져가 볼게요. 이번 2 이하인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x가 2 이하인 확률이에요. 사실 이거 보시면 이 분할표에서 쉽게 구하는 거 이렇게 x가 2 이하라며 이렇게 해서 몽땅 더하시면 돼요. 몽땅 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이거 좀 무식하죠? 우리가 만약에 주변 질량 함수란 것이 있었다. 주변 질량 함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x가 2일 때 0.33이죠? 이보다 작으니까 0.31 있겠죠? 그래서 0.31과 0.33 더해서 0.64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 결합 확률 질량 함수가 없어도 사실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표가 있으면 다 이렇게 우리가 서메이션을 해서 구해 볼 수 있는데 결합 질량 함수를 쓰면 조금 더 연산을 간소화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다? 동일하다, 상이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결합 확률 분포 중에서도 주로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이산형 확률 분포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x가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x가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y가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두 개의 확률 변수가 결합되어 있는 꼴이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서 또 하나 이것을 마치 결합 확률 변수이지만 단일 확률 변수처럼 x가 1, x가 2, x가 3일 때를 구하고 싶다. 또는 y가 1, y가 2, y가 3일 때를 구하고 싶다. 하면 그것이 뭐다? 주변 질량 함수다. 예. 마지널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다. 확률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는데 확률 질량 함수 요 개념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라 생각해요. 예. 지금까지 다뤘던 건 주로 단일 확률 변수였으면 이제 두 개 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산형이 아니라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어떻게 결합 확률 분포를 쓰는지 그리고 그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